미국을 위대하게 이 구호 하나로 전 세계를 흔들었던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죠. 그런데 이 관세가 지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발등을, 그것도 아주 세게 찍고 있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무역 분쟁 소식이 아닙니다. 밖으로는 동맹국들이 등을 돌리고 안으로는 자국민들이 고통받는 이 안팎의 딜레마가 드디어 켜진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주 흥미로운,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캐나다가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 정상과 만났죠. 이게 그냥 만나서 날씨 좋네요 하고 헤어진 게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그 강력한 관세 정책 기억하시죠? 그때 미국만 바라보고 살던 캐나다가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았습니다. 캐나다는 수출의 75%를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거의 미국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였죠.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너네도 관세 폭탄이야 하니까 이러다간 다 굶어 죽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기를 찾기 위해 무역 다변화에 나선 건데 그 손을 내민 상대가 하필 중국이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의 멱살을 잡았더니 그 친구가 살기 위해서 저 건너편 라이벌과 손을 잡으러 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미국 리스크를 감지하고 미국 믿고 가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건 캐나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기업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를 피하려면 그럼 그냥 너네 나라에 공장 지을게 하면서 한때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특히 메이드 인 USA 딱지를 붙여야 보조금을 준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갔죠. 그런데 웬걸요? 미국 조지아주 같은 곳에 공장을 한창 짓고 있는데 조지아주금 사태 같은 게 터집니다. 쉽게 말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당근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갑자기 정치적인 이유나 내부 사정으로 이걸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미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약속한 거 못 줄 수도 있어라고 하니까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대형 IT 기업 한 곳이 아예 미국 진출을 접었습니다. 더러워서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2곳 이상은 이미 발표했던 미국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4곳 이상은 일단 멈춤, 즉 투자를 보류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전 세계 기업들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 변덕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 몇 개가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밖에서 터지는 외부 위기, 즉 미국 시스템에 대한 경쟁력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 뭐였나요? 달러 그리고 군사력? 아니요. 저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였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 나라는 법과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한번 투자하면 50년, 100년은 간다는 그 믿음이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다가 국제적 신뢰는 2순위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의 외부 경쟁력이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밖에서는 동맹국이랑 기업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미국 안은 괜찮을까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비용은 아주 정확하게 미국인들의 지갑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CNBC 보도를 보니까요, 이 망할 놈의 관세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연말에 선물 사는 비용, 이 비용이 1년 전보다 1인당 평균 19만 원씩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누구한텐 크고 누구한텐 작은 돈이겠지만 이게 미국 전체로 모이면 얼마일까요? 무려 59조 원입니다. 59조 원, 이게 뭡니까? 정부가 기업들한테서 걷어들인 관세가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나간 거죠? 맞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어쩔 수 없이 더 비싸게 사야 했던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 즉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간 겁니다. 안 그래도 비 때문에 힘든데 정부 정책이 오히려 물가를 더 올려버린 거죠. 밖으로는 신뢰를 잃고 안으로는 국민들의 지갑을 털고, 이게 바로 내부 위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코미디는 이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꼬여서 미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다들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면 뭐가 잡혀야 하죠? 맞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가 물가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악영향을 꼽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한쪽에서는 관세 올려 미국을 위대하게 하면서 물가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 잡아야 돼, 금리 못 내려 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건 마치 운전자가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있는 꼴입니다. 차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망가지죠. 이게 시스템입니까? 이건 그냥 좌충우돌, 정책적 딜레마 그 자체입니다. 정부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 이게 바로 시스템 위기의 본질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것 하나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관세라는 칼날이 오히려 동맹국과 기업들을 쫓아내고 자국민의 지갑을 털어 물가를 올리고 심지어 이 모든 혼란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스타일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운영하는 세계 1등 국가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안으로는 빚더미의 물가 상승, 밖으로는 신뢰 하락과 경쟁력 약화. 이 이중 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뭐가 남았을까요? 뻔하죠. 또 돈을 풀거나 혹은 더 큰 혼란을 만들거나. 정부 정책이 물가를 자극하고 중앙은행은 갈팡질팡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잃어갈 때 현명한 투자자들의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 가치를 빛내는 것, 그리고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내거나 정책으로 흔들 수 없는 것, 결국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